근데 이 이산화탄소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바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냥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문제는 이게 과잉이 돼 갖고 너무 많아져 갖고 바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고요.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네 번째 주제인 온실 효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온실 효과를 이제 살펴보게 될 때, 이제 지구에 계속 이 햇빛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죠.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건 에너지죠.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는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에너지만큼은 반드시 우주로 이제 빠져나가야만 해요. 이제 그런데 마치 이 에너지가 이제 들어올 때는 그냥 이 모든 이 지면까지 햇빛 에너지가 쫙 들어오게 되는데 나갈 때 바로 그 일부를 갖다가 온실가스가 못 나가게 이제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 안에 여름날 그 햇빛이 쨍쨍 쬐일 때 햇빛의 에너지가 그 유리창을 통해 갖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 자동차 안이 굉장히 뜨겁게 그 공기가 가열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유리창이 그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효과를 바로 온실가스가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햇빛이 이제 들어오게 될 때는 단파장이 아주 짧은 파장으로 에너지가 이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이제 장파장을 통해 갖고 에너지가 그만큼 이제 빠져나가는데 바로 그 일부를 온실가스가 잡아요. 공기 중에 만약에 이 지구상에 전혀 온실가스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이 지구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평균 기온이 15도인데 그러니까 33도나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하 18도인 상황이 되게 되면 지구는 완전히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상에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평균 기온을 갖다가 33도를 높여갖고 지금처럼 이러한 생태계가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바로 이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온기를 보존해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과잉이 돼갖고 너무 많아져갖고 바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실가스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상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산화탄소 이 배출량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 농도라고 하는 걸 한번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1970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저렇게 지금 증가를 해오다가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19로 산업이 이렇게 확 이제 수축이 되었었죠. 그래서 2020년 4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 배출량이 자그마치 17%까지 저렇게 뚝 떨어진 이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자, 저렇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줄었으니까 그런 기후위기 대응에 많이 도움이 되었을까? 자,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봅시다. 그 아래는 실제로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배출량은 공장 굴등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양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저 농도는 공기가 깨끗한 곳에 가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바로 이제 저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기서 보면 계절 변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름철이 되게 되면 광합성을 많이 숲들이 하게 되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뚝 떨어졌다가 이제 가을부터 해서 이제 겨울, 봄까지는 저렇게 농도가 증가하고 여름철에 떨어지고 하는 이런 계절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도 저 때를 보게 되면 저런 계절 변동선을 갖다 다 제거를 해도 계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를 해요. 배출량은 저렇게 저 당시 2020년 당시에 전체적으로 약 6% 정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농도는 저렇게 증가를 하냐 이것이죠. 자, 이거는 바로
우리가 욕조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 욕조에 물이 이제 콸콸콸 수도꼭지에서 나옵니다. 그거는 이산화탄소 이제 배출량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바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냥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 욕조는 바로 이 밑에 그 물 배출하는 곳이 막혀 있는 욕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수도꼭지에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면 그 욕조의 수위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그 욕조의 수위가 바로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0년도 코로나19로다가 한 6%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이거는 그 물 배출구가 막혀 있는 욕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94%의 물은 계속 그 수도꼭지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농도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배출량 자체를 0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 한 끊임없이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이 조성비를 보게 되면 78%가 질소로 되어 있고 21%가 산소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 1%도 알곤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전체 이 공기 조성비를 따져보게 되면 거의 정말 존재를 하지 않는 그런 미세량입니다. 자, 그래서 공기 중에는 지금 현재 0.04%가 현재 이제 그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산업화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약 0.03%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약 0.01%, 그러니까 10,000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하나 정도를 갖다가 지금 사람이 늘려놨는데 바로 이게 오늘날의 기후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양이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이런 어떤 충격을 이렇게 받게 되면 다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죠. 엉덩이를 세게 얻어맞았다거나 이러면 거기 멍이 들다가 그냥 이렇게 풀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정도 멍이 들 정도의 충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급소를 맞게 되게 되면 우리는 즉사를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구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모든 충격에 이제 동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는 바로 지구의 급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양이지만 이게 작은 양을 또 우리 사람들이 금방 또 변화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변화, 이러한 지구의 급소를 향해서 지금 현재 인간이 계속 충격을 지금 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러한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온실가스에는 뭐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뭐 메탄이라든가 뭐 아산화질소라든가 그다음에 프레온가스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 산업화를 통해 갖고서 배출되는 게 약 이제 60% 이상이 되고, 그다음 그 산불이 일어나 갖고 배출되는 게 약 한 11%나 돼요. 그래서 약 한 4분의 3 정도가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오늘날의 이 온실가스의 그런 지구 가열에 이러한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6% 정도가 이제 메탄이 그렇게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